복부에 뭔가 이상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목 부분이 자꾸 부어오르는데 그냥 넘어가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몸살이나 일시적인 부기로 생각하다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일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복부와 갑상선 관련 질환의 정확한 판단 기준과 수술 전후 관리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다른 곳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해시태그 복부 수술이 필요한 주요 질환들, 담석증의 숨겨진 위험성. 먼저 복부 수술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담석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오른쪽 상복부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소화제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함께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가보니 담낭염이 진행되어 이미 담낭벽이 두꺼워진 상태였습니다. 담석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지만 방치할 경우 담낭염, 담도염, 심지어 췌장염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데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오른쪽 상복부나 명치 부분이 아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해시태그 서해부 탈장의 조기 발견. 다음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시는 서해부 탈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9세 박 할아버지는 기침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사타구니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걸을 때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니 서해부 탈장 진단을 받으셨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복강경 수술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서해부 탈장은 나이가 들면서 복벽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데 남성에게 더 흔합니다. 기침이나 배에 힘을 줄 때 사타구니 부분이 불룩해진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방치할 경우 장이 끼어서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감돈성 탈장이 될 수 있어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시태그 충수염의 비전형적 증상들. 맹장염으로 잘 알려진 충수염도 연령대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65세정 할머니는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오른쪽 하복부에 국한된 통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속이 불편하고 식욕이 떨어지는 정도였습니다. 가족들도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했는데 며칠 후 갑자기 열이 나면서 복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이미 충수가 터진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충수염의 증상이 비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복통보다는 막연한 복부 불편감, 식욕부진, 가벼운 발열 등으로 시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복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한 질환들이거든요. 갑상선 수술의 필요성과 시기. 갑상선 결절의 올바른 판단. 갑상선 질환은 특히 중년 이후 여성분들에게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58세 이 여사님의 경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1.5c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안심하고 계셨는데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결절이 2.2cm로 커져 있었습니다. 세치무빈 검사 결과 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와 결국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림프절 전이 없이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기가 4cm 이상이거나 빠르게 자라는 경우, 목소리 변화가 있거나 삼킬 때 불편함이 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해시태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수술 적응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2세 최할아버지는 몇 개월 전부터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손이 떨리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더구나 갑상선이 많이 커져서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갑상선 아전 절제술을 받으신 후 모든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부분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약물의 부작용이 있거나 갑상선이 너무 커서 압박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목 부분의 압박감이나 호흡 곤란, 음식 삼키기 어려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갑상선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7세 한 할머니는 평소 목 부분에 특별한 증상이 없으셨는데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목 왼쪽이 약간 불룩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져서 병원에 가보니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어서 갑상선 반절제술만으로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기검진을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갑상선암의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 부분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목소리가 변하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갑상선 초음파 검사도 중요한데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방사선 노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관리의 중요성. 수술 전 준비사항. 일반 외과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수술 전 준비사항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검사를 통한 전신 상태 평가입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등 기본적인 검사부터 필요에 따라 심장, 초음파나 폐기능 검사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술 전 혈당과 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수술 후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상처 회복도 늦어집니다. 복용 중인 약물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은 수술 전 일정 기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전날에는 금식이 필요한데 보통 자정 이후부터는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는 수술 중 위 내용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사항입니다. 마취와 수술 과정. 많은 분들이 마취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현재 마취 기술은 매우 발달해서 안전성이 높습니다. 전신 마취 전에는 마취과 의사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마취 계획을 세웁니다. 과거 마취 경험이나 알레르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복부 수술의 경우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 몇 개만 뚫고 카메라와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빠릅니다. 갑상선 수술도 예전에는 목에 큰 흉터가 남았지만 이제는 채소 침습 수술법이 발달해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겨드랑이나 입안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수술 시간은 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일반 외과 수술은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 수술이 끝나고 나면 회복실에서 충분히 깨어날 때까지 관찰합니다. 이 시간 동안 혈압, 맥박, 호흡 등 생체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면 일반 병실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회복 과정이 시작됩니다. 수술 후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 관리와 함께 조기 거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다고 해서 계속 누워 있으려고 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회복을 늦추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수술 다음 날부터는 천천히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폐렴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도 단계적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부터 시작해서 미음, 죽, 일반식 순서로 진행합니다. 복부 수술의 경우 장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한 후 식사를 시작합니다. 상처 관리도 중요한데 수술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드레싱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본론사 수술 후 합병증과 주의사항 해시태그 일반적인 수술 후 합병증들 수술 후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가 상처 감염입니다. 수술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열감이 있고 고름이 나온다면 즉시 병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74세 할아버지의 경우 담낭 절제술 후 집에서 회복하고 계시다가 수술 부위 중 한 곳이 벌어지면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출혈도 주의해야 할 합병증입니다. 수술 후 며칠간은 소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출혈이 있거나 배가 팽창하면서 아프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혈전증도 특히 고령 환자에서 주의해야 할 합병증입니다. 다리가 붓고 아프거나 갑작스런 호흡 곤란이 있다면 폐색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갑상선 수술 특이 합병증들 갑상선 수술 후에는 몇 가지 특별한 합병증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저칼슘 혈증입니다. 갑상선 수술 시 부갑상선이 손상되거나 혈액 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혈중 칼슘 수치가 떨어집니다. 입술이나 손가락 끝이 저리고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면 저칼슘 혈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전신 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어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목소리 변화도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갑상선 수술 시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목소리가 쉬거나 음식을 삼킬 때 사례가 들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이지만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전절 제수를 받으신 경우에는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적절한 용량을 조절해야 하며 절대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시태그 응급상황 인지와 대처 수술 후 집에서 회복하시는 동안 응급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열이 38도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오한을 동반한다면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부위 주변이 빨갛게 변하거나 고름이 나온다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세요. 갑작스런 심한 복통이나 구토, 배가 딱딱해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증상도 장폐색이나 복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일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도 폐색전증이나 심혈관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갑상선 수술 후에는 목소리 변화나 삼키기 어려움,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심해지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올바른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 복부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복부 수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올바른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석증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식 시간이 길어지면 담낭에서 담즙이 정체되어 결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기름진 음식은 적당히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보다는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탈장 예방을 위해서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리세요. 복부에 갑자기 큰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비도 복압을 증가시켜 탈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장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는 요오드 섭취가 중요하지만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조류 섭취가 많아 요오드 부족보다는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등을 매일 많이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도 있습니다.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 너트나 계란, 아연이 많은 굴이나 호박씨, 비타민 D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등을 균형 있게 드시면 도움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콩 등에 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은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갑상선 건강에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자가면 역성 갑상선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입니다. 복부 초음파는 담석, 담낭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복부 장기의 이상도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1-2년에 한 번씩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와 기능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목 부분에 이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기능 검사, 염증 수치, 종양 표지자 등을 통해 질환의 조기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지속된다면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도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수술 후 장기 관리. 수술을 받으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담낭 절제술을 받으신 분들은 처음 몇 달간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고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담도가 담낭의 기능을 일부 대신하게 되지만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갑상선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뿐만 아니라 재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목 부분 운동이나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목이 뻣뻣해질 수 있는데 적절한 목 스트레칭을 통해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흉터 관리도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시고 흉터 크림이나 실리콘 패드를 사용하시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일반 외과 수술, 특히 복부 수술과 갑상선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수술 후 올바른 관리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변화에 더욱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증상들이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많은 질환들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재의 의료기술은 과거에 비해 훨씬 발달했고 수술 방법도 환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후 관리도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이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담체외과, 즉간, 담도, 췌장 수술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장기들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질환이 생겼을 때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경화나 간암, 췌장염, 췌장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들의 조기 발견법과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